231쪽 스스로 마무리하기입니다. 개념 콕콕 먼저 보겠습니다. 1. 대표값. 대표값이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고, 중앙값은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놓인 값입니다. 만약에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중앙에 놓인 값이 그냥 중앙값이 되고요. 2번 별량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놓이는 두 값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3번 최빈값,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입니다. 2번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란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고, 분산과 표준편차에서 편차란 별량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분산은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3번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3번입니다. 산점도와 상관관계. 1번 산점도. 산점도란 두 별량의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번 상관관계. 두 별량 x, y 사이에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두 별량 x,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중앙값, 최빈값 구하려면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자, 1, 1이 3개 있네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이 2개, 4가 있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8개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1, 2, 3, 3, 3이 3개였네요. 예, 3이 3개여서 9개입니다. 1, 2, 3, 4, 5, 6, 7, 8, 9. 홀수개이죠. 그래서 중앙값은 제일 가운데 값으로 하면 되겠죠.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횟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인데 1이 3번, 3이 3번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1과 3 두 개 모두 다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역시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2, 13, 15, 20, 25, 또 25, 34, 46, 50, 60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0 총 10개 짝수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값은 가운데 값이 2개가 돼서 25하고 25입니다. 그래서 두 값의 평균 25 플러스 25를 2로 나누기 때문에 25. 따라서 25가 중앙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횟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이 최빈값인데,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이 누굴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은 25가 2번 나오네요. 예, 최빈값은 25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민찬이네 반 학생들의 올해 매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중앙값을 A초, 최빈값을 B초라고 할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중앙값이니까 일단 별량의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총 15, 15개이므로 홀수개이니까 가장 가운데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즉 8번째 값일 거예요. 그럼 1, 2, 3, 4, 5, 6, 7, 8. 그죠? 요거죠. 그래서 10의 자리까지 합해서 중앙값은 당연히 19초이겠죠. 매달리기 19초. 그 다음에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이 나온 값인데요. 여기서 보면 바로 보이시죠? 12초가 2개고 23초가 2개고 25초도 2개네요. 근데 17초가 제일 많죠, 여기. 그래서 최빈값은 17초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별량 8개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20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별량이 8개이기 때문에 중앙값을 구하려면 가운데 값, 지금 크기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값이 2개이죠.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x와 23을 합해서 평균을 구한 2로 나누었더니 20이라는 얘기죠. 즉 x 플러스 23은 40이 되죠. 그래서 x는 17이 되겠네요. 40 마이너스 23을 하니까. 그래서 x는 17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지혜의 모든 10명이 여름방학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해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의 평균이 6권일 때 취해빈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x값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준 평균이 6이라고 해서 10권이고요. 10명이고요. 10명이니까 10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이 여름방학 동안 읽은 책의 수니까 나온 그대로 더해줄게요. 7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6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8을 했더니 6이 되는 거죠. 자, 요거 15, 18, 23, 28, 여기까지 38. 38에다가 여기 17 더하면은 55네요.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55 플러스 x는 6이 돼서 55 플러스 x는 60. x는 5가 되겠죠. 자, x가 5가 되니까 최빈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10명 중에서 몇 권 읽은 아이들이 제일 많은가 봤더니 그렇죠. 5권 읽은 친구들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최빈 값은 5, 단위가 있는 거죠. 권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6명이 농구의 자유투를 10회 던졌을 때 성공한 횟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x의 값을 구하라는 게 1번이죠. 편차를 다 구했다 그랬는데 우리 특징을 알고 있죠. 편차를 다 더하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x를 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 2 빼기 0이고 2 플러스 x는 0이네요. 좀 안 보이네. 2 플러스 x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x는 얼마가 될까? 예,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학생 6명의 자유투 성공 횟수의 분산을 구하라 그랬어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전체를 지금 학생 6명이죠. 별량의 총합인 6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계산하면 6분의 요거 4 더하기 16 하면 20이죠. 20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2 더하기 4니까 6 더하기 4니까 10이 되겠네. 그래서 6분의 30이 되니까 6분의 30이고 약분이 되면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죠. 분산을 구하라 했으니까 단위는 없고요. 답은 5가 되겠죠. 6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5명이 제기차기를 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제기차기 횟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죠.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평균은 전체 별량을 다 더해서 지금 5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25, 41, 60, 80이 되네요. 5분의 80이 되겠습니다. 5분의 80이 되니까 이제 약분이 가능한 거고 5, 1은 5, 5, 1은 5, 5, 6에 30. 단위가 있죠. 제기차기한 횟수니까 평균은 16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분산은 16이니까 12 마이너스 16. 자, 12 마이너스 16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별량이 13-16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6이죠. 16 마이너스 16의 제곱 플러스 19 마이너스 16의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16의 제곱을 전체 별량의 총합이 지금 학생 5명 역시 5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따라서 5분의 12 빼기 16 마이너스 4의 제곱 16 플러스 13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16 마이너스 16은 0이니까 안 쓸게요. 0 그냥 써볼게요. 19 빼기 16 3의 제곱 3, 3은 9 20 마이너스 16이니까 4에 4 16이 됐죠. 자, 25랑 25라니까 50이네요. 그래서 5분의 50 해서 10. 자, 분사는 10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편차를 구하고 싶은데 편차는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루트 10. 루트는 못 벗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단위는 적어야 되겠습니다. 루트 10회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를 찾으라 그랬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증가하는 거죠. 당연히 다른 거 비교했을 때 디귿번이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일주일 동안 영철이의 컴퓨터 사용시간 x분과 잠자는 시간 y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컴퓨터 사용시간과 잠자는 시간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사용시간 첫 번째 것이 x 80분 하는 동안 잠자는 시간이 8시간이죠. 80분에 대해서 8시간. 그 다음 90분 컴퓨터 사용에 잠자는 시간 7.5시간입니다. 7.5시간 90분. 그 다음에 100분에 7.5시간. 115분에 6.5시간. 120분에 6시간. 125분에 5.5시간. 140분에 5시간이죠. 자, 이렇게 산점도를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잠자는 시간은 대체로 짧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상관관계이겠습니까? 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9번입니다. 서술형인데요. 다음은 학생 8명이 턱걸이를 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이 11회, 최빈값이 9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최빈값이 9회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15회 한 학생이 2명이 있네요. 그러면 최빈값이 9회가 되려면 일단 15회보다는 그러니까 15회가 한 학생이 2명이 있는데 이거보단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3명이 9회의 턱걸이를 했다고 보면 되죠. 그럼 이제 A를 9로 B를 9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중앙값이 11회예요. 중앙값은 지금 8명이 짝수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와 5번째 턱걸이 횟수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두 학생의 횟수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데요. 지금 보면 9가 3개잖아요. 9가 3개이고 그 다음에가 나와 있는 걸로 12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이 C가 되거든요. 그럼 C는 9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9가 3개고요. 9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2가 있고 그러니까 C를 제외하고 나열해 볼게요. 그럼 15, 15, 2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래서 중앙값이 11이기 때문에 중앙값이 11이니까 11회이니까 C가 9보다 크고 12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을 실제로 구하면 중앙값은 2분의 9, 그러니까 C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것이 얼마냐면 11이에요. 그럼 C 플러스 12는 22가 돼서 C는 1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는 9, B는 9, C는 10인데 여기서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9 플러스 9 플러스 10이 되고 28이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세 개의 수 A, B, C의 평균이 16, 분산이 14일 때 5개의 수 A, B, C, 13, 19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세 개의 A, B, C의 평균이 16이므로 식을 적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3으로 나누죠. 그것이 16인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 곱하기 16, 48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14라고 했는데 14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별량 A 마이너스 평균 16의 제곱 플러스 별량 B 마이너스 평균 16의 제곱 플러스 별량 C 마이너스 평균 16을 제곱해서 다시 또 3으로 나누면 그것이 14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시 뭐겠어요? 그쵸? A 마이너스 16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6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16의 제곱은 42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5개의 수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자, 5개의 수의 평균은 일단 어떻게 구하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3 플러스 19를 자, 별량이 이번에는 5개니까 5로 나누세요. 근데 이걸 그대로는 못 구하지만 우리가 앞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8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신에 48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5분의 48 플러스 32. 그럼 얼마인가요? 5분의 80이 돼서 약분이 가능해서 5, 1은 5, 5, 6에 30. 평균이 16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평균은 지금 16 나왔고요. 분산만 구하면 되는데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별량 A 마이너스 평균 16의 제곱 플러스 별량 B 마이너스 평균 16의 제곱 플러스 별량 C 마이너스 16의 제곱 플러스 별량 13 마이너스 16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별량 19 마이너스 16의 제곱. 이걸 또 역시 총 별량의 개수 5로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도 요 A-16의 제곱 플러스 B-16의 제곱 플러스 C-16의 제곱을 아까 구해놓은 42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식은 다시 5분의 42 플러스 그 다음에 13-16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19-16도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서 결국 5분의 18 하면 50, 5분의 60이 돼서 5, 1은 5, 5, 20. 그래서 분산은 12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6개의 수 9, 12, 13, 18, x, y의 중앙값과 평균이 모두 14래요. 그랬을 때 x, y의 값을 구하는데 단 x가 y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 평균을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9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18 플러스 x 플러스 y를 6으로 나누었을 때 14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21, 요거 31 해서 52죠. 그러면 6분의 52 더하기 x 플러스 y는 14. 자, 그리고 52 플러스 x 플러스 y는 64, 24, 84.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될까요? 84에서 52를 빼주면 32가 되겠죠. 근데 보면 x가 y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x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16이겠죠. 그러니까 16보다는 x가 더 작은 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힌트를 가지고 중앙값이 14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총 6개의 수가 있잖아요. 그 짝수계란 말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를 합해서 2로 나누어서 중앙값이 나오는데 세 번째 수는 1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는 18이나 x나 y 중에서 x가 16보다 작기 때문에 x가 네 번째 수인 거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면 이것이 14가 돼서
13 플러스 x는 28. 그 x는 얼마예요? 15가 되겠죠. 자, x가 15가 됐으니까 이 식에서 y는 당연히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5고 y는 17이 됩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두 반 A, B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두 반 중에서 어느 반의 수학 성적이 더 고른지 말하시오. 여기 보면 A반, B반 학생 수는 틀리고 평균은 같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A반이 9점인데 B반은 16점. 더 많이 흩어져 있어요, B반이. 그래서 성적이 더 고른 거는 당연히 A반이 됩니다. 다음 2번. 두 반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자, 이제 전체 학생이면 24에서 50명을 걸 구해야 되는데, 현재는 표를 보면은 각각 따로따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A반 학생 26명의 평균이 75점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제가 요거를 A반의 1번 학생, 첫 번째 학생, A반의 두 번째 학생, A반의 세 번째 학생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학생, A반의 26번째 학생의 점수를 얼마로 나누나요? 그쵸? 26으로 나누면 그것이 75점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B반에서도 B반에서 평균 75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B반의 첫 번째 학생 B반 점수, B반의 두 번째 학생 수학 점수 해서 B반의 24명이에요. 그래서 B반의 24번째 학생 수학 점수를 24로 나누어주면 그것이 75점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50명 학생 전체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하게 돼요? 그쵸? A반의 26명의 학생의 성적. 그러면 A반의 첫 번째 학생, A반의 두 번째 학생에다가 A반의 26번째 학생의 점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B반의 24명의 학생, B반의 첫 번째 학생, B반의 두 번째 학생, 그래서 B반의 24번째 학생까지 다 더해서 50명 거를 합한 다음에 나누기 50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A1, A2, A26까지 요거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분자는 26 곱하기 75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6 곱하기 75를 해주면 6, 5, 30, 2, 5, 10, 13, 7, 6에 42, 4 올라고 2, 7, 14, 18, 0, 5, 9, 1950이 되겠죠. 그래서 50분의 1950 플러스 그 다음에 요 B1, B2 해서 B24까지는 또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24 곱하기 75 하면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75를 하면 4, 5, 20, 2, 5, 12, 4, 7, 28, 2 올라고 2, 7, 14, 16 하면은 0, 0, 7, 8, 1800이 되겠어요. 그래서 더해주면 50분의 자, 1800 더하니까 0, 5, 7, 3750 0, 0 약분하고 5, 7에 35, 5, 25 그래서 두 반 전체 50명에 대한 평균도 똑같이 75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에 2번 시작하겠습니다. 2번에서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A반과 B반 전체 학생 50명에 대한 분산을 구하기 전에 일단 A반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 걸까요? A반의 분산은 A반의 첫 번째 학생 별량에서 평균 75를 빼서 제곱하고 또 A반의 두 번째 학생 별량에서 평균 75를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A반의 26번째 학생 점수에서 75를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26으로 나누면 그것이 분산이 되죠. 근데 9의 제곱이니까 81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B반 학생에 대한 분산을 구하게 되면 자, B반의 첫 번째 학생 점수에서 평균 75를 빼서 제곱하고 B반의 두 번째 학생 점수에서 평균 75 빼서 제곱하고 B반은 24명이니까 24번째 학생 점수에서 평균 75를 빼서 제곱을 하고 24로 나눠주면 그것이 16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A반, B반 합친 50명에 대한 분산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단 50명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A반의 첫 번째 학생의 점수에서 평균 75를 아까 두 반 합친 50명에 대한 평균 75로 나왔으니까요. 똑같이 75의 제곱 플러스 A반의 두 번째 학생에서 별량에서 평균 75 빼서 제곱해주고요. 26번째 학생 별량에서 평균 75 빼서 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B반의 첫 번째 학생 점수에서 평균 75 빼서 제곱, B반의 두 번째 학생 점수에서 평균 75 빼서 제곱하고 B반의 24번째 학생 점수에서 평균 75 빼서 제곱한 다음에 50명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점수가 뭐예요? 그쵸? 예, 여기에서 요 값과 일치하는데 알 수가 있죠. 26 곱하기 81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6 곱하기 81 하면 6일은 6, 2일이니 6, 8에 48, 4 올라가고 2, 8에 16, 20, 6, 0, 1, 2, 2106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 50분의 2106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럼 요 값은 요 값과 일치하니까 당연히 24 곱하기 16의 제곱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16은 256이고요. 자 이게 256이니까 256 곱하기 24 하면 돼요. 4, 6에 24, 2 올라가고 4, 5, 22, 2 올라가고 2, 4, 80, 2, 6, 12, 1 올라가고 2, 11, 2는 4, 5 하면 4, 4, 1, 6, 6144가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볼까요? 2106 플러스 6144니까 6144 50분의 0 5 2 8 8250 그래서 00 약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5 1은 5 32 5 6에 35 25 165가 되겠죠. 그래서 50명에 대한 분산 165 나왔습니다.